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얼마 전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요. 아쉬운 결과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도전의 길을 나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육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교육학 강의 또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주세요. 자, 왜냐하면 사실은 불합격의 원인 대부분이 교육학보다는 전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은 80점이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시험이 조금은 유하게 채점이 됐기 때문에 불합격의 원인은 사실상 전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전혀 하지는 않아요. 전공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제가 요번 시험이 끝나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점수가 어떤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1차 합격자 평균 점수는 무려 18.44점에 해당이 됐고요.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17.5점 정도가 평균 점수였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 카페에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 설문 응답자분들은 대부분 제 강의를 1년 동안 열심히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이 응답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이보다 1, 2점 정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1차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간에 2, 3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2, 3점,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컷보다 10점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 준비할 때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면접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육학 학습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 편안하게 확실하게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육학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교육학 강의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황들이 다양할 거지만 교육학 강의가 필요한 선생님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 시험에서 17점 이하를 맞으신 경우에요. 사실 이번 시험 굉장히 유하게 채점이 됐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가채점 보정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채점 기준이 여러 번 바뀌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학을 17점 이하를 맞게 됐었다라고 하면 교육학 특정 파트나 아니면 어떤 이론에서 심각한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17점 이하였다라고 하면 교육학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8점 이상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요번에 꽈락 맞을 줄 알았는데 저 요번에 12점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18.67이래요. 19점이래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18점 이상이 나왔지만 왜 18점 이상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요번에 유하게 적용된 채점 기준에 조금은 득을 보신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교육학 강의를 통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의 부분들인데요. 이전까지 너무 암기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열심히 했는데 현장형 문제, 특히나 요번에 사례나 이유를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강의가 주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솔루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워딩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객관이에요.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단평가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카페 내에 교육학 학습 전략 마련을 위한 이런 진단평가 문제 한 30문제를 제가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유롭게 카페에서 이 진단평가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한번 테스트에 한번 응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수준과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을 차근차근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특히나 이전까지 제 강의를 안 들었던 선생님들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요번에 이제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올 한 해 동안 봐야 될 기본 교재 선정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봤었던 교재, 독학용 교재나 아니면 타강사님의 교재였어요. 그것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채원이 교재로 바꿀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교재를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재교재로 변경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놓고 상황별로 맞춤형 강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뭐 타강사님의 교재 아니면 독학용 교재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굳이 저의 기본 강의, 그러니까 1순환 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기존의 교재가 체계화되어 있고 이미 암기가 끝났는데 괜히 저의 기본서를 보고 기본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구조도가 깨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순서상의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그 자료를 회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현장형 문제를 풀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라클 모닝 300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혼자 푸실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쌤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강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순환, 그러니까 7, 8월부터는 강의를 듣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베스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론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론형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핵심 개념 4, 5, 6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강의를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 특징, 장단점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푸시다가 뭐 계속 밀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5, 6월 달에 3순환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겠죠. 아니요, 저 요번에 아예 선생님 교재로 바꿀 거예요. 저는 교육학적 사고 방식을 아예 다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실 이번부터 기본 강의, 1순환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저의 사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4순환, 5순환이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손쉽게 그것들을 따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상황별로 강의를 듣는 시기가 조금은 다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전업하는 선생님이에요. 올인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는 전공에 올인하시는 것이 맞고요. 3월달, 4월달에 1순환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들은 시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병행 선생님들, 특히나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교육학 강의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기간제를 예정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무조건 1순환 강의를 마감한다, 무조건 완강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연팩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생님들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회독해 주시고 열심히 혼자 문제 풀이를 하시다가 역시나 7월, 8월 이때 됐을 때 현장형 문제, 즉 4순환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5순환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순환 강의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토대 마련 강의 또는 이제 기본 강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 25년 1월 6일에 개강을 하고 총 16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회당 이제 4시간씩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저는 절대 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강의 계획 또는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에 새롭게 파란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요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신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당혹감을 줄여주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강의, 그것이 바로 저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저랑 이제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론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대응 능력까지 함께 쌓아갔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순환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